자, 보겠습니다. 11, 12번입니다. 질문 읽어볼게요. 자,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형태라고 한다. 이런 걸 이형태라고 한대요. 이 형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 의미가 동일해야 된다. 의미가 서로 동일해야 된대요. 어떤 기능이나 의미가 동일해야 된대요. 그 다음 이와 가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즉 주어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미의 동일성만으로 이 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상태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 형태인지를 알 수 있다. 주격조사 이는 있는데 이건 자음 뒤에서만 나타난대요. 그 다음 주격조사 또 가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모음 뒤에서만 나타난답니다. 즉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격조사 이가 붙거나 가가 붙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타남으로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데요. 즉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 그 다음 따라서 이와 가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면 상보적 분포 서로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는 거 이거를 상보적 분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형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가는 이 형태 관계에 있다. 그 다음 이 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음운론적 이 형태라고 한다. 막았다의 at과 먹었다의 ot은 앞말 모음의 성질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결국 모음주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양성 모음일 때에는 at을 사용하고 음성 모음일 때는 ot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따라 형태적으로 구분되므로 음운론적 이 형태이다. 음운론적 이 형태랍니다. at하고 ot은 이가도 마찬가지 의문론적 이 형태. 이와 달리 의문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형태를 형태론적 이 형태라는 것도 있는데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가 있냐면 하였다의 엿이랍니다. 엿은 특정 형태수가 어울려서 의문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엿은 at과 형태론적 이 형태의 관계에 있다. 그 다음 이 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보면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에는 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 형태가 존재했다. 중세 국어에서 뭐가 즉 부사격 조사에는 이 형태가 있었대요. 중세 국어에서는 볼게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앞말 모음 양성 모음일 때는 애를 붙이고 음성 모음일 때는 애를 붙이고 단모음이나 반모음일 때는 얘가 사용되었다. 이게 부사격 조사의 이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자, 하나의 형태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걸 이 형태라고 한다. 주격조사 이, 자음 뒤, 가는 모음 뒤. 됐죠? 음운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 건 뭐라고 부른다? 상보적 분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음운론적 이 형태라고 한다. at과 어도 양성이나 음성 모음에 따라서 달리 선택되므로 이것도 음운론적 이 형태이다. 그 다음 형태론적 이 형태라는 것도 있는데 하였다에서 엿은 at과 ot의 형태론적 이 형태에 해당한다.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도 이 형태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사격 조사에서 앞말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에라는 부사격 조사, 그 다음 앞말이 음성 모음이면 에, 단모음이나 반모음일 경우에는 얘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기억은 모음 뒤에서만 나타나고 기억, 사과는 그랬으니까 모음 뒤에 맞고요. 디귿은 뭐죠? 내일은 자음 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겠군.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상보적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이 형태. 따라서 맞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과 이응은, 니은이 뭐냐면 한태, 따라서 모음 뒤. 그 다음 이응이 뭐지요? 민수에게 마찬가지로 모음 뒤. 따라서 음운 환경 겹쳐요. 둘 다 모음 뒤. 이해됐죠? 겹칩니다. 그러면 상보적 분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형태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이 뭐냐면 하다잖아요. 하다에 뭐가 붙었다? 열화가 붙은 것이고. 그 다음 비읍과 지읒 비교했을 때 비읍이 뭡니까? 잡다에 뭐가 붙었다? 알아. 이유는 양성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 지읒 주어라 주다에 뭐가 붙었다? 어라가 붙었다. 이유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하다 같은 경우도 이게 양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붙어야 된다? 아라가 붙어야지만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태소가 어울려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양성, 하가 양성이기 때문에 잡다에 아라가 붙는 것처럼 아라가 붙어야 되는데 열아가 붙었잖아요. 따라서 음운론적으로 형명할 수 없는 이 형태. 그러면 결국 얘는 뭐다? 형태론적 이 형태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4번. 미음과 지읒은 미음이 뭘까요? 영수. 뭐다 이건? 우니까 음성. 그 다음 시옷, 영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 영수. 이건 뭐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아가 붙는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이하고 가.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형태론적 이 형태의 관계가 아니라 음운론적 이 형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선택지. 비읍과 지읒은 비읍이 뭘까요? 잡아라. 그 다음 지읒은 주어라. 이건 뭐다?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게 모음의 성질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5번 선택지 맞는 말.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A, 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지금 선택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부사격 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부사격 조사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있었잖아요. 잠깐 보게 되면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있었는데 앞말이 양성모로 끝나면 에, 음성 에, 반모음이나 단모음이는 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볼게요. 설이 뭐가 될까요? 예가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상두산 하고서 아니까 양성이잖아요. 그럼 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부천에서 천에서 어는 음성이니까 뭐다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모음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하는 모음 음운론적 이 형태.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자, 13번입니다.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기억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볼게요. 자,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다음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한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사동, 피동,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뭐 이런 거 잠깐 개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동사에 사동 전미사가 붙으면 사동문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동사에 피동 전미사가 붙으면 피동문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동 전미사라는 건 뭐냐면 이히, 리기, 우, 구, 추 얘네들을 사동 전미사라고 그러고 이히, 리기를 피동 전미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히, 리기 얘네들이 사동 전미사로도 쓰이고 피동 전미사로도 쓰입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문, 즉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사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히, 리기가 붙어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그러면 그 문장은 피동문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가지고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니은 보게 되면 빠르게 녹였다. 이거 녹였다 풀었으면 녹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가 뭐다? 사동 전미사일 수도 있고 피동 전미사일 수도 있다. 구별하는 방법은 얼음을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해됐죠? 목적어가 있으면 뭐다? 구별하는 방법.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문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얘는 사동 전미사 사동문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다? 얘는 주동문이라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동문에 대응되는 게 주동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산이 잘 보였다 그러면 보이었다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뭐다? 피동 전미사겠죠? 이유는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피동문이 되겠죠. 피동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대응되는 거 능동문. 자, 이렇게 가지고서 주동문, 사동문, 능동문, 피동문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냐면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문장 성분 도대체 어떤 게 그럼 필수적이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선택은 관여 이거 생략해도 되나? 그 다음 부사어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한자리 서술어. 한자리 서술어는 뭐냐면 주어 하나만 있으면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매우 예쁘다에서 예쁘다가 서술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우라는 부사어는 없어도 됩니다. 그쵸? 꽃이 예쁘다. 성립되니까 따라서 예쁘다 한자리 서술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자리 서술어 뭐냐면 주어와 다른 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고혈압에 좋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어디에? 고혈압에. 이거 부사어입니다. 이 부사어 꼭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좋다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나 부사어 얘네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라는 문장에서 주다라는 서술어가 서술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어 무조건 필요하고요. 목적어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사어를 판단하면 돼요. 우리에게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주다라는 단어가 서술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께서 주어, 우리에게 부사어, 세뱃돈을 목적어 이렇게 세 개의 문장 성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다, 세 자리 서술어. 네 자리 서술어란 말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서술어 찾으면 녹았다. 뭐가 녹았게요? 얼음이. 따라서 얘는 주어 하나만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녹았다. 한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 녹였다. 얘가 서술어입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주어는 무조건 필수 성분. 당연히 목적어도 필수 성분. 아이들이 얼음을 녹였다. 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 서술. 이해됐죠? 그 다음 보다라는 요 단어가 서술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어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어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사람들은 산을 보았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그 산이 잘 보였다. 보였다. 서술어입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다. 산이. 그래서 요거 한 자리 서술어. 자, 그럼 1번 선택지. 기억은 피동문이며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 니은은 사동문이며 맞고요. 디귿과 디귿이 뭐게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와 같다. 따라서 답은 2번. 이해됐죠? 자,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보기 탐구 과정을 보기의 기억 비읍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그래서 그 음운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음운 변동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교체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음절의 끝으로 규칙, 된소리 되기, 비음화 뭐 이건 관계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유음화만 보고 갈게요. 유음화는 니은, 니을 또는 리을, 니을 이렇게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걸 유음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 구개음화. 그 다음 탈락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 푸는 데와 관련되는 건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 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만 탈락해서 발음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기억, 시옷 중에서 기억만 발음되죠. 그 다음 히읗 탈락은 어간이 히읗으로 끝났을 때 모음 어미가 오면 히읗이 탈락해요. 따라서 좋은 이런 거. 그 다음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여요 유로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첨가가 있고요. 그 다음 축약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 기억 히읗 만나면 키읔 그 다음에 티읕 피읕 치읒으로 되는 거 거센 소리 되기. 자, 그래서 14번 볼게요. 보기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 비읍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그랬습니다. 의문의 수가 변화가 생겼는가? 아니요. 그러면 A. 그다음 의문의 수가 줄었는가? 아니요. 그러면 B. 새로운 의문이 있는가? 아니요. C. 새로운 의문이 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집안일. 일단 뒤로 넘어갑니다. 됐죠? 근데 집안 플러스 1이잖아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요요 중에서 이가 왔죠. 그래서 닐
됐나요? 그 니은 첨가. 그래서 B. 그 다음 좋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이응 탈락. 이해됐죠? 그래서 C. 그 다음 않고 뭘까요? 축약. 그래서 뭐 D. 그 다음 같이 뭘까요? 외음함. 그래서 A.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되잖아요. 뭐죠 이거? 유마. 그래서 뭐다? A. 그 다음 없는. 자원군 단순화. 그래서 뭐다? C.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보기는 사전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의존명사래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쓴다? 띄어 쓴다. 의존명사. 그 다음 어미 은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낸다. 뭐 이런 맥락을 가진 단어래요. 그 다음 지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간이나 어미 의시 뒤에 붙어서 그 움직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할 때 쓰이는 연결어이고 않다, 못하다, 말다 뭐 이런 것들이 붙고요. 그 다음 상반되는 사실이 나타날 때 지라는 어미를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 지3 어미 이다의 용언 어간 이런 데 붙고요. 의시, 어깨, 어시나 겟 뒤에도 붙는답니다.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한대요. 제안하는 뜻을 가진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서술, 의문명령, 아까 묻거나 의문명령, 제안 뭐 이런 것이 사용된대요. 자, 그 다음 보기 볼게요. 그러면 자, 내일은 비가 오겠지 묻는 거잖아요. 의문. 이해됐죠? 그럼 뭐다? 지3. 그 다음 눈길을 걸은 지 하고서 지를 어떻게 썼다? 니은은 띄었었어요. 그럼 뭐다? 아까 G1 맞죠? G1 K.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어시 사용됐네요. 뒤에 있는 거 뭐다? 여기 보이죠? G3. 자, 그 다음 친구 사이는 대등한 관계, 대등이라는 말, 그 다음에 종속이라는 말, 서로 이거 상반되잖아요.
자, 상반될 때에는 뭘 사용한다? 지 2-2. 자, 요거. 그 다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뭐하고 붙었다? 말다. 그 다음에 금지의 의미. 그럼 뭐다? 지 2-1. 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볼게요. 1번. 기억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해 쓰이는 보기 1이 지2-1에 해당한다. 기억이 그런 뜻인가요? 의문이지요. 지3. 그래서 잘못된 거 1번. 이해됐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